안녕하세요. 공책입니다. 오늘은 퇴사 발표 6일차 되는 날이고 5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제발 아파트 청약을 공부하세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제로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대상자는 신혼부부이거나 아직 결혼을 했는데 자녀까지 있고 내 집이 없는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하면 좀 더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신혼은 3년 차이고요. 지금 6년 차 대리입니다. 이제 자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약 시장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당첨 가능성이 낮은 이제 대상군에 속하는데 저는 청약에 지금 총 유력한 번호로는 한 2번 정도 당첨됐다고 보면 되고요. 예비 번호로는 총 6번, 이 2번을 포함해서 6번 정도 예비 번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청약을 공부한 지 6개월 만에 내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아주 열악한 아파트 같지도 않은 아파트에 당첨이 된 건 아니고 정말 대단지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에 당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퇴사 발표한 지 6일차 되는 날이잖아요. 저한테 있는 뭔가 사람들한테 나눠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의 이런 경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생각, 그 청약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은 내 집 마련이 목표인 뭐 신혼부부나 아니면 자녀가 있는 부부들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는데요. 신혼부부든 아니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 외벌이 부부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돌이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제를 제발 아파트 청약을 공부하세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나 외벌이 부부들은 이런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잘 안 하시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되는 대로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좀 한다고 하면은 뭐 주식 조금 하고 아니면은 뭐 부동산 조금 관심 좀 가져보고, 왜냐면 들어갈 때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부동산은 좀 문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식은 문턱이 좀 낮은데 이제 공부할 게 너무 많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것보다도 청약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제발 아파트 청약을 공부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청약을 집중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30대 초반에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는 말씀을 안 드렸나? 아파트 청약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청약은 결국 본인이 그 당첨될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당첨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찾으려면 끊임없이 이제 청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입지와 그런 본인의 상황 그리고 본인의 환경 그리고 본인이 낮출 수 있는 또는 본인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놓치기 때문에 청약은 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매가 맞나요? 어이가 맞나요? 아이가 맞나요? 뭐 어쨌든 메타인지. 메타인지를 잘 알아야 청약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청약을 넣을 때 누구나 가고 싶은 아파트를 넣어요. 뭐 서울에 아파트를 넣으려고 하겠죠. 근데 요즘에 또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당첨이 돼도 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못 갑니다. 왜냐면 저도 봤는데 자본금이 적어도
5억에서 6억 사이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아니면 정말 영끌, 말도 안 되는 영끌을 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금리 인상이 되는 시기에 누가 영끌합니까? 이 누구나 가고 싶은 아파트는 로또입니다. 그래서 이 로또 분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로또라는 거는 그만큼 누구나 가고 싶어 해요. 그게 이제 시 저렴해서 로또라고 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거기에 살고 싶은 입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로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데가 아파트 값이 비싸겠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저는 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아파트 뭐 넣어보세요. 근데 어차피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넣더라도 되고 나서 걱정이에요. 그걸 어떻게 유지할까?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아파트를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당첨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아파트는 뭐 다양하겠죠. 뭐 평형, 아파트 평형 또는 뭐 세대수, 이게 아파트냐 주상복합이냐 뭐 이런 거, 또는 뭐 같은 시기에 여러 아파트를 공급한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상황적인 환경에 따라서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평형, 세대, 아파트 주상복합, 그리고 동시청약, 이런 곳에다가 청약을 넣게 되면은 기회가 높아져요.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저는 이런 아파트 단지에 이제 청약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하는데, 이제 저의 사례를 좀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렇게 청약에 총 이제 유력한 번호는 2번 정도 당첨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총 6번의 예비 번호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예비 번호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 청약에 누구나 가고 싶은 로또 아파트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당첨 가능성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찾은 지역이 어디냐면 수도권이에요. 제가 수도권을 아파트 청약을 넣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내 직장 동료가 인천 아파트에 당첨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너도 인천의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것 같냐? 그런데 아내가 살 수 있겠대요. 왜냐면 인천은 서울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인천은 7호선도 뚫려 있고, 뭐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뭐 7호선이랑 1호선이 이제 뚫려 있으니까 서울 진입이 쉽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안양 또는 뭐 광주, 경기도 광주, 뭐 별내, 이런 곳은 다 서울 진입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도권 위주의 이제 아파트들을 좀 찾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울이 여기 중심에 있잖아요. 서울 동북부 지역, 그리고 서울 동부, 서울 동남부, 서울 서남부, 서울 서부, 서울 서북부, 이런 지역의 수도권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당첨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평형, 세대, 아파트 주상복합, 동시청약을 샅샅이 찾아봤어요. 그렇더니 제가 이 예비번호를 어떻게 받았냐면, 이런 집은 절대 예비번호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제 수도권 아파트는 제가 처음 이제 넣은 데가 여기 경기도 광주, 여기서 이제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굉장히 낮은 예비번호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좋았던 게 판교와 강남 접근성이 높아서 정말 경쟁률이 빡셌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의정부였어요. 의정부, 동북부. 이 의정부에다가 넣었을 때는 예비번호가 2번이 나왔습니다. 당첨이에요, 당첨. 보통 예비번호는 공급 물량의 10% 정도 이제 빠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번이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넣은 아파트는 400 미만 주상복합 건물이었는데, 예비번호 2번이면은 뭐 400 곱하기 10% 하면은 대충 뭐 40번까지는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40번까지 되는 거네요. 근데 저는 2번이니까 무조건이죠. 그리고 여기 안양 쪽에도 예비번호를 1번 받았고,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군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고, 물론
여기와 안양은 제가 당첨된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밑으로 더 내려오면은 반정도 넣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청약을 넣어가지고 제가 이제 알아보니 확실히 수도권은 좀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도권도 요즘에는 좀, 여기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되게 핫해가지고 여기는 좀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분명 여기 서울 주변 수도권을 노리신다면 당첨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첨 가능 높일 때 이거를 꼭 고려를 하셔야 돼요. 평형, 세대수, 아파트 주상복합이냐, 그리고 동시청약, 물량을 꼭 고려하셔야 내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를 찾을 수 있고, 또 그 다음 중요한 게 당첨되면 내가 갈 수 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맞벌이 부부든 외벌이 부부든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출근이 가능하냐.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출근을 45분 컷을 요구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부들은 청약에 도전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부동산 갭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신축 아파트 청약을 들어가고 싶다면 이거는 포기해야 돼요. 45분 출근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는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수도권이라는 지역 자체가, 서울도 서울 안에서는 1시간 넘게 걸릴 수 있어요. 서울도 출퇴근이 1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 당첨이 되더라도 서울 끝 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뭐 출퇴근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갈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 지역은 여기 수도권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꼭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그게 목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재테크 수단 보지도 마세요. 청약부터 보세요. 또 특히 신혼부부, 또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청약부터 공부를 하세요. 청약을 공부하라는 거는 그 모집 공고를 뭐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집 공고, 제가 여기다 엑셀을 잘못 쳤네. 모집 공고를 보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평형, 세대수, 아파트 주상복합, 뭐 그 차이, 그리고 동시청약에 따라서 경쟁률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걸 파악하시라는 거고요. 서울 외의 수도권,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아파트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내가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사실상 본인과 과정에 그런 메타인지를 높여야만 이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 공부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집 공고는 그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상식이고, 결국 자신을 공부하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이곳에 갈 수 있냐, 그리고 청약을 넣으면서 당첨 가능성이 높은 지역, 당첨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좀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이제 평형과 세대수, 그리고 동시청약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거에 따라서 가능성이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청약을 공부하면 손쉽게 아파트 당첨이 될 수 있고, 저도 뭐 30대 초반에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도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대단지 그런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2023년에 입주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청약을 공부를 할 때. 왜냐면 이게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누구나 가고 싶은 아파트, 이게 매력적이어서 이런 기준을 잘 모르세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지 당첨이 될 수 있는데, 항상 누구나 가고 싶은 아파트에 넣다 보니까 당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발 아파트 청약을 공부하세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